안녕하세요. 저는 CNP 컨설팅 박고은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간주 및 재량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각각의 개념과 도입 요건,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해서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때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근로시간으로 그럼 인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면 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아래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정 근로시간이 있는데 보통은 8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업무를 수행을 할 때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간주하기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러한 게 활용 가능한 업종이나 직무가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영업이나 AS, 그리고 출장, 택시 운송, 그리고 재택근무 같은 경우 간주근무제를 활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초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 밖의 근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업장 밖의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합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근을 하는 게 원칙인데 외부로 출장을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있는데요. 출장 등 일시적인 필요로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근로 세 가지가 가장 활용 가능할 수 있고 활용을 했을 때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특례를 인정을 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이나 휴일, 야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 맞고, 휴일이나 휴가 같은 경우에도 출근율에 따라서 일반 근로자처럼 부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럼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사업장 밖의 근로여야 합니다.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을 해서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를 벗어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관리 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그럼 이 어려운 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 시험시각이랑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 자유에 맡겨 있어서 이 근로자가 정확히 언제 업무를 했고 또 정확히 언제 업무가 끝났는지 산정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가장 적합하겠고요. 그리고 근로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해외 영업을 할 때 해외 영업 바이어의 성격에 따라서 똑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상당히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고 생각보다 훨씬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업무 상태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밖의 근로일지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서면 합의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했을 때 이러한 서면 합의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합의해서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 서면 합의서에 적어 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8시간으로 적는 경우가 많은데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한번 외근을 가거나 혹은 영업활동을 해서 사업장 밖 근로를 할 때 8시간으로 간주하는 건 실제 근로시간을 축소시키는 행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8시간을 초과한 그 이상의 시간으로 서면 합의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란 예방을 위해서 대상 업무나 유효기간과 같이 정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사전에 간주근로시간제 도입하는 서면 합의서에 적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주휴일과 연차휴급휴가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특례 인정하는 것은 산정에 관한 부분이라는 점을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연차와 주휴일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거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걸 간주한 간주 근무시간제였고요. 여기는 재량 근로시간제입니다. 재량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업무의 성질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재량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해당 업종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업종 혹은 직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총 6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품이나 신기술의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연구도 가능하고 제조업에서 실물 제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게임, 금융상품 등 어떤 연구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유형과 무형에 상관없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처리 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하는 업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설계, 컨텐츠 분석,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때에도 만약에 재량 없이 단순하게 작업만 한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코딩 작업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업무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그리고 편성 또는 편집. 이것 또한 주체적으로 편집을 하고 편성을 하는 경우가 해당되고요. 만약에 단순히 교정 업무를 하거나 방송 스텝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종이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또는 고안을 하는 업무. 이 또한 제품의 제작 업무를 단순하게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5번째로는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같은 경우도 이러한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계, 법률, 납세, 노무관리와 같이 사무에 있어서 타인의 위임을 받거나 혹은 위촉을 받아서 상담, 조언, 대행 이러한 3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는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와 같이 면허 및 자격을 소지한 경우가 해당되고요. 이때 보조 업무나 면허를 가지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재량 근무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량 근로를 도입을 하고 싶을 때는 대상 업무에 우선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2번째 요건으로
당연히 업무 수행의 재량성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시의 주기 및 구체성, 실질적 재량권, 재량 제한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하는데 업무 수행이나 수단과 같은 경우에 제한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근로자 시간 배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면밀하게 관여를 한다 혹은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 이 두 번째 요건이 결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상 업무, 관련 곳에서 규정한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서면합의, 세 가지에 대해서 서면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업무의 수행 수단, 그리고 시간 배분 등을 재량에 맡기겠다는 내용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하면 근로시간,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재량근로시간제를 운영을 할 때 연장이나 그리고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보통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주하는 시간을 8시간으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업무 난이도가 높고 해당 재량 근로자의 보상을 위해서 10시간으로 적용을 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2시간만큼은 다 연장근로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해당 연장근로시간 가산수당을 지급을 하면 되고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주 12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하셔서 간주근로시간 재량근로시간제로 적용될 수 있는 간주시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가산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이 맞고 이것 외에 재량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회사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상급자가 지시나 승인으로 의도치 않게 야간 및 휴일에 근무를 했을 때는 당연히 야간수당, 휴일수당 받아가야 하고요. 초과되는 거기 때문에 초과된 가산수당 지급하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대제의 근로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